그러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초6까지 갖춰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난 강의에서 조금 나오긴 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살을 조금 더 붙여보자면 영어 글도 읽고 주제도 찾아보고 단어도 이제 좀 외워야 되겠죠. 당연히 문법도 하고 그러려면은 그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제 조건이라고 제가 표현해 볼게요. 부모님께서 초등 6학년까지 챙겨야 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단어, 영어 단어 좋습니다. 자신감. 좋습니다. 자신감. 지금도 말을 못하잖아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자신감. 이것도 틀리는 거 아닌가? 틀려도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진짜 말 그대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더 복잡하고 더 높은 수준의 영어를 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수준의 영어 능력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우리말 문해력인 거예요. 우리말 문해력. 왜냐하면 영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어이기 때문에 물론 아이에 따라서는 이중 언어처럼 동시에 발달하는 아이들도 있으나 다수의 아이들은 영어를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외국어로 한다는 것은 항상 그 바탕에 우리말이 있다.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말 문해력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어 노출과 학습량 자체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확보가 되면 될수록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가지고 노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 노출량에서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야지 익숙해지고 좀 이 말을 나의 생각도 이제 녹여 쓸 수 있고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지만 이게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추측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서서히 생기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모국어 문해력 노출이나 학습량, 그 다음에 영어를 가지고 노는 힘, 그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근데 가지고 노는 네. 힘이라고 하면 좀 뭐 말장난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할 수 있겠죠. 말장난을 들었을 때 그게 말장난이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이 노출이 되지 않으면은 함께 웃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혼자만 가만히 따라 웃어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잖아. 영어 쓰면 가만히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어 능력이 그래도 기초적으로는 갖춰졌다. 두 번째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이건 영어를 넘어서서 모든 중고생 학업에 다 영향을 끼칩니다. 오래 앉아있기. 유사합니다. 오래 앉아있기. 그럼 어떻게 뭐가 있어야 오래 앉아있을 수 있죠? 의자가 있어야 앉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되는데 인내심, 지속력, 끈기 이런 건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흥미, 좋습니다. 재미. 맞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자기 주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가지고 있던 아까 전에 그 영어 능력, 기초적인 영어 능력이 있으면은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예 안 생기진 않아요. 조금은 생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이 뭐죠? 잘할 자신감. 수 있다는,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런 생각.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분야에 있어서 나 영어를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하고 내 소개 정도는 어디에 가서나 난 언제나 편하게 할 수 있어. 혹은 나는 이 정도의 책을 읽을 수가 있어. 난 이런 단어의 의미를 알아. 나 좀 하지. 이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진다면 나 한 150km까지는 던질 수 있어. 145는 나와. 라는 특정 분야에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어 감정입니다. 영어 감정. 영어 그게 감정. 영어 감정이 좋지 않으면은 초6까지는 어떻게든 끌고 갈 수 있어요. 네. 부모님이 막 구워 삶아서 좀 해라. 안 하면 안 된다. 내 뭐 줄게. 이렇게 해서 딜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머리가 많이 굵어지기 때문에 자기 주관도 훨씬 더 뚜렷해지고 더 이상 그런 얄팍한 수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감정, 나 스스로 영어를 어느 정도는 정말 빠져있진 않더라도 영어가 싫지는 않아야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 영어 감정이 바로 영어 노출량이나 학습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고등학교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방법 측면에서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제가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유창성이고요. 네. 또 다른 분야는 영어에서 정확성입니다. 유창성이라는 것은 내가 틀리거나 말거나 샬라샬라 잘 말할 수 있고 그냥 거리낌 없이 쭉 이야기하는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것이고요. 안에 오류가 많을 수도 있겠죠. 정확성이라는 것은 아니야, 정확하게 해야 돼 라는 것. 써도 한 문장을 쓰더라도 쓰는 거에 의의를 두지 않고 정확하게 쓰는 것. 문법을 안다든가 어떤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안다든가 이게 정확성이 되겠죠. 그러면 중학교는 유창성이 강조가 될까요? 정확성이 강조가 될까요? 제 스타일은 유창성인데 네. 교육 과정에서는 정확성을 유도하려나요? 중요하게 저는 뭐 보려나요? 둘 다 유창성. 약간 저게 자신감 같은 느낌. 중학교는 정확성이 아주 지대하게 강조를 하고 아이고 정확하게 네, 맞췄네. 정확하게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이게 꼭 이 정확하게 한다는 것을 배운다는 의미가 틀렸다고 막 뭐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규칙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확성을 강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A의 의미는 이거야, B의 의미는 이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정확성이 강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기간에는 정확성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학교 영어의 암흑기를 조심하자라는 것을 제가 주제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중학교 영어의 암흑기를 조심하자. 중이병식인가요? 아, 중이병. 중이병을 조심하자. 아, 중이병을 조심하자. 영어 측면에서 어떤 어.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약간 중학교 영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본문 통째로 외우기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니까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하다가 고등학교 갔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맞는 거죠. 완전 박수입니다. 오. 네, 정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딱 올라가 보면 급한 친구들이 있어요. 혹은 급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조급함을 많이 느끼시는 부모님이나 혹은 영어를 많이 안 했으니까 이제 그냥 시험이야. 무조건 시험만 잘 치면 돼. 이렇게 돌변하시는 혹은 그런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중의적인 표현이지만 안타깝지만 통해요. 중학교 때는 통해요. 왜? 그 수준 자체가 낮고 또한 외워야 되는 양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외워서 내신 시험을 친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해가 없더라도 감으로 아까 통했다고 했듯이 그렇죠. 근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초등학교 때 영어 실력이 쭉 올라가다가 본문 암기만을 통해서 쭉 학습을 하면 그게 실제로 점수는 유지가 되고 혹은 올라갈지라도 자신의 학생의 영어 실력은 올라가지가 않는 것이죠. 정체기를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 정체기가 중학교 3년 동안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아, 점수는 계속 잘 나오니까. 점수는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드러나냐면 고등학교 올라가. 그걸 암흑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때 가서 그 골맞던 부분이 터지는 거죠. 아이고. 그때서 나오면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신적인 부분, 이 심리적인 부분도 좀 타격을 많이 받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왜 고등학교 오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노력은 노력대로 했지만 그게 실제로 실력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요령으로 커버했던 그 폐단의 잠복기가 끝나고 그렇죠. 정말 잠복기랑 네. 비슷한 것이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느낌으로. 저거는 또 요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닐까요? 자기 딴에는 요령 피우지 않고 한 거잖아. 그렇죠. 약간은 잘못된 요령이라고 영어 할 교육 수 있죠. 방법. 그래서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암흑기가 되겠죠. 반대로 중학교 3년 동안 꼭 하면 좋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괜찮습니까? 이것만은 아니지만 극단적인 네. 이것만은 습관적인 거 아니지만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근무할 때 상담 주간에 학부모님들 이렇게 많이 오시면 항상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중학생은 너무 바빠서 이것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공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알죠? 근데 너무 바쁘다니까요, 선생님. 뭔가 시간 못해요. 주는 거. 책 읽기. 정답입니다. 어. 정답입니다. 책 읽기를 중학교 3년 동안은 아직까지 필요를 느낀다면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아, 이전 시간에 고등학생 때는 책 읽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전까지 한번 아 가져봐야 맞네 겠다. 했었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떠오르지가 않네. 책 읽기는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해도 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지 않는 한 중학교 내신은 대학교에 반영이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입시에서 안전지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중학교 때 내가 아직까지 그래도 영어를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어. 나도 좀 잘 읽고 의미 파악도 잘하고 문법도 좀 자연스럽게 알고 영어 자체를 좀 더 제대로 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래도 통으로 시간을 낼 수 있는 기간은 중학교가 거의 마지막이다. 마지노선. 네. 자,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이런 발표들이 있었죠. 2028 대입 개편안입니다. 자, 여기에서 영어는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씩의 변화는 있었지만 큰 틀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어 측면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특히 고등학교 영어 논술형이 강화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논술. 네. 논술. 그럼 2028이면 지금 현재 2024년에 중3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중3부터 중2, 중1 그 아래로는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논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술형 수행평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강화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너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지문이 있으면 그걸 주제를 쓴다든가 한번 그걸 읽고 나의 말로 재처리를 해서 뭔가를 쓰는 이 정도의 문제들은 충분히 과거부터 현재까지 나오고 있고 주어진 앞으로도 자료를 활용하는. 그렇죠. 내용.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연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영어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또 많이 듣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중학교 때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좀 짜내서라도 만약에 제 지인 아주 친한 사람이 중학생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책 읽기는 중3 때까지는 무조건 시켜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좀 챙겨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